뜯어먹는 어떤 대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놀고 먹으면서 호요식하고 권력을 갖다가 막 휘두르고, 이 자들은 도적 집단입니다. 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핵심 슬로건이 운동권 건달정치 청산입니다. 제가 지금 요 명함 있지 않습니까? 명함을 팠습니다. 명함 제 앞면에 뭐냐면은 운동권 건달정치 청산, 자유개혁 세력 정립입니다. 자, 뒷면에 이중대 배신정치 타파, 자유스러운 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동권 건달정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운동권 건달정치 청산, 공공양반 타파, 노동기족 타파, 그 다음에 예산 빨대 척결 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운동권 건달이 공공양반, 노동기족, 예산 빨대 그 제일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이 얘들이 이제 권력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얘들의 영혼은 건달입니다. 놀고 먹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서울교통방송의 TBS의 진행자 김어준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이념 편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질타를 갖다가 했습니다. 또 그걸 갖다 고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김어준 하나, 그 다음에 교통방송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시와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공공부문의 어떤 전반의 어떤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 공공부문은요, 참 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을 알려면은요, 공공 내지 공 대신에 정치로 딱 바꿔버리면 바로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기업, 정치기업으로 딱 바꾸면 됩니다. 그럼 본질이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하면은 정부부문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본질이 보여요. 왜? 우리는 지금 정치와 정부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냥 뭐 함께공 모두공 뭐 이런 거니까 아주 그냥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정치 부분을 확대를 한다, 정부 부분을 확대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 확대한다 그러면은 뭐 좋은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공공부분 확대를 갖다는 논리는 뭔가 시장은 양육강식의 정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고, 이런 게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호소력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공공 관련해 가지고요, 강령을 갖다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강령에는 공공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어떤 강령은 5-2가 유능한 정부 혁신인데, 여기에는 뭐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공공부분의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는다. 그러니까 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우수 인력을 이탈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이쪽에 어떤 아주 높은 수준의 고용 임금 연금을 손대지 않겠다는 어떤 어중이 저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이쪽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이쪽은 뭐냐면은 공공이란 이름으로 이걸 갖다 무한 확장하려고 그러거든요. 공공부조, 공공서비스, 공공의료, 공공임대주택, 공공부분, 공공송, 이건 다 예외 없이 늘리거나 강화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그 강령 10번 정도 썼는데, 거기에 뭐 공공통제 강화, 그 다음에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금융 공공성 제고, 그 다음에 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뭐 공공영역 비중을 높이고 민간영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늘리지는 않겠다고 했지만은 공공부문의 어떤 고용임금 연금을 갖다가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 이중대라고 사실 하는 건데,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어쨌든 공공부분은 확대 강화해야 될 어떤 대상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서울시를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좀 한번 봅시다. 원래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무는 보통 이 수비사무라고 그럽니다. 수비사무는 알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야 잘하는 겁니다. 예컨대 상수도, 하수도, 교통 이런 겁니다. 이게 물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 잘 내려가야 되고, 쓰레기 잘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 막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쪽은 보통 어떤 오래 전부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87년 이후에 대체로 강성노조가 들었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민주노총 조직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과잉에다가 그 다음에 다 뭐 장기 근속을 하는데 연공임금 체계는 안 바꾸기 때문에 보통 고임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청년 2명 내지 3명 몫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적으로
삼성 PSD라고 2016년에 그때 건대역에서 이 김군이라고요. 그 기분이 이렇게 전동차에 치여서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면은 그 사수가 민주노총 그 조합원이었잖아요. 그 민주노총 집회 참석차 가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 김군이 혼자 하다가 사실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때 그리고 김군은 비정규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런 형태로 청년 두세 명분의 어떤 몫을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한테는 정말로 기회와 희망과 일자리가 너무 적은 어떤 사태가 지금 생겨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한국에는 유달리 그 이른바 그 지능 육성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요. 이 많은 어떤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무는 원래는 그 공공기관이 하면 안 되는 사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격 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굉장한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역동성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가 마인드,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수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에 의해서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국은 그 시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이런 것을 수행하기 힘든 어떤 여건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명분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 또 공공은 참 좋은 거야라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무지와 착각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막 그냥 합니다. 자, 그래서 클린아이라고요. cleanai.go.kr 거기 가보면은요, 지방 그 공공기관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아까 이제 그 공기업들은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도시개발, 뭐 교통,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다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이 있는데, 출자기관은 자본을 출자한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갖고 있는 어떤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은 상당히 드물어요. 서울 전체를 통틀어도 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다 구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복지 뭐 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이제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이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수많은 민주건달들과 예산 빨대들이 이 안에 다 서식을 갖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의 어떤 대표적인 출연기관을 보면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신용보전재단,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세종문화회관, 그 다음에 서울시 시립교양악단, 뭐 서울시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등이 쭉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은 사실은 문화나 예술 관련된 거는 이거는 시장에서 사실은 공급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가 운영 자금을 갖다가 대해서 유지 운영을 할 어떤 필요성과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해가지고 TBS가 사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 TBS는 옛날 그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서울시의 어떤 교통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 정보를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어떤 존재 목적은 소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없앨 거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운영할 거냐인데, 저는 현재로서는 없애는 것보다는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은순 서울시장이 만든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디지털재단하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무슨 지능, 육성, 개발 이런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그 존재 이유를 근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박은순 훨씬 이전부터 쭉 내려왔다 하더라도, 근데 박은순 시대에 만든 것들은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디지털재단인데, 서울디지털재단의 어떤 그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한다.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입니다. 삼성전자나 SKT 같은 어떤 큰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어떤 벤처 기업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이거를 왜 서울시가 굳이 이런 걸 만들어야 되나? 좀 이상하잖아요. 아마 사업 내용을 뜯어보면 단박에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요 기관장을 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 기관장이 누구냐면 이게 지금 2019년 12월 31일자가 지금 최신판이거든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기관장이 그 유명한
오한석입니다. 박은순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잖아요. 이분이 그 전 경력이 뭐냐면 민주연구원 상금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산하에 있는 연구소의 상금부원장을 하다가 여기 서울디지털재단의 이제 기관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박은순의 마지막 같은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이거 2016년에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 고한석만 있냐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그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 직원들은 또 뭐 일종의 뭐 공공양반이거나 노동귀족이 돼 있겠죠, 그죠? 이 기관 전체는 기본적으로 저는 예산 빨대적인 어떤 성격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법인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인데 50 플러스 뭐지? 이제 요게 이제 기관 소개해 보면은요, 이거 2016년 4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50대 이상이죠. 그 50세에서 64세, 즉 베이비 부모 신노년으로 일컫는 중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지원하겠다, 뭐 이런 명목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국가기관은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아니 이런 식으로 논리로 따진다면은 뭐 청년도 필요하고 노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독거노인은 더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모자 가정도 필요할 거고 결손 가정도 필요하고 5만 가지 다 필요할 거예요, 그죠? 원래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어떤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요, 일단은 이거 예산으로 운영되면 일단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밥통이 됩니다. 일을 못해도 잘라내지를 못합니다. 일이 없어져도 잘라내지를 못합니다. 일을 못해도 임금을 떨어뜨리거나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공공 부분은요, 그냥 원래는 수비 업무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제 이런 어떤 이 지능, 육성, 개발 같은 공격 사무를 갖다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제동장치가 풀려 있는 겁니다. 50 플러스 재단에 이게 기관장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영대 씨입니다. 이게 민주노총 사무총장 그리고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갖다가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 그 청계 피복 노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옛날 그 노동운동 할 때 그때 이 종종 만나던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또 이게 직원들이 쭉 뭐 많이 있겠죠, 그죠? 역시 공공 양반이거나 노동 귀족들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산하기관을 막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클린아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어느 정도 좀 정보라도 공개가 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박은수는 조례를 갖다가 이리저리 조물딱조물딱 해가지고 많은 어떤 무슨 지원센터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거를 갖다가 했습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마을이라고 하는데 지난 8년간 360억 원을 갖다가 지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어떤 이 자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 이후 한 4년 동안 140억 원, 총 577억 원 규모 예산을 갖다가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MPO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MPO는 비영리 단체를 말합니다. 이것도 지난 8년 동안 139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이거 운영하는 데는 사단법인 시민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게. 자, 이 사단법인 마을 해가지고요, 딱 들어가 보면은 거기 조직들이 쫙 나와 있는데 대략 이 조직도 상에 있는 사람이 한 40여 명 가량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서울시 MPO 즉 비영리 단체 이제 지원센터 이거 2013년 2월에 창립이 됐는데 1기 이사장, 1기 이사를 봅시다. 이사장이 권미혁 씨입니다. 이분 20대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였죠. 저도 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에 보면 남인순 씨 있잖아요. 남윤인순. 지금도 삼성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원래 이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삼진 씨, 서울 흥사단 대표인데 이분이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영곤, 이때 직함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인데 이분은 그 2018년에 문재인 저희 청와대의 그 시민사회 그 비서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현백 씨, 참여연대 공동대표였고요.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래 씨, 이때는 단국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환경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희연 씨,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장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분은 서울시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보수는요, 예컨대 이런 거 잘 만들지도 않지만 이런 거를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기계적 중립성을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인사도 넣고 보수 인사도 넣고 뭐 대충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들은 아예 그냥 다 그냥 끼리끼리 다 해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또 수십 명의 어떤 철밥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얘들의 일자리 창출한 방식은 이겁니다 이게. 혈세를 가지고 혈세 빨대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직장일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은 그 서울 디지털 재단 그것도 고한석 씨가 그때 이제 사장을 갖다가 했을 때 패친이라 가지고 간혹 그 답답함을 갖다가 페이스북에 글로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거는 한국의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조직 문화로 볼 때 뭐 그냥 당연한 거죠. 답답하죠. 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기 박은순의 비서실장으로 갔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박은순이 산하기관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늘려놓고 그 다음에 무슨 지원센터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늘리고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슨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무슨 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 지금 서울시의 문제이자 박은순의 폐악질은 뭐 TBS 교통방송에 김어준 같은 자칭 민주건달을 때려박아가지고 편향적인 방송을 하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예산 빨대들을 하고 민주건달들을 양산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 종사자들을 일종의 양반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이번에 4월 7일 났던 재보선 할 때요. 엄청난 어떤 조직 동원력들을 발휘할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생존권이 아마 달려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목숨 걸고 아마 이 사람들은 민주당 승리를 위해 가지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이자들한테는 대한민국과 서울시가 그야말로 뜯어먹는 어떤 대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놀고 먹으면서 호요식하고 권력을 갖다가 막 휘두르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자들은 도적 집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운동권 건달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민주, 노동, 진보, 평화 팔아가지고 도적질을 해먹는 놈의 새끼들입니다. 이게. 저는 이자들을 갖다가 청산하겠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제가 공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